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보여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례 두 개인데요. 일단 기초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권에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한참 지어지는 신축 건물 현장에 이 벽에 플랜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 이렇게 흔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유자조차도 여기에 접근할 수 없게 유치, 이렇게 움켜진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움켜쥐면 거기에 물건이 생겨요. 유치권.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그게 유치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물권 중 하나고 담보물권에 속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하신 담보물권은 저당권이죠. 근데 이 담보물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대출금이죠. 돈을 빌리고 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를 하고요. 이 담보물권이 다 이렇게 그 성립에 전제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 채권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과 채권은 서로 다른 겁니다. 양대 재산권, 양대 기둥이죠. 그런데 이 담보 물건이 성립하고 없어지는 건 그 채권에 의존합니다. 그런 연결고리는 있어요. 담보 물건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운명 공동체. 그래서 담보 물건은 별도의 시효나 제척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발생 소멸에 따라 담보 물건도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권도 여기에 공사대금이겠죠. 채권이. 네, 요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입니다. 유치권은 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이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걸리진 않지만 이 공사대금 채권, 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예, 3년입니다. 3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집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3년짜리 소멸시효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3년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죠.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면 이 3년은 진행되지 않아요. 계속 권리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 행사는 뭡니까? 구별하세요. 이 물권인 유치권 행사가 아니라 이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해야만 이 3년이 진행이 중단되는 거예요. 공사대금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행사하지 않아서 3년이 지나서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유치권 풀어야 돼요.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를 하면 불법 점거가 돼요. 이 유치권이 합법이 되냐 아니냐는 이 공사대금 채권이 살아있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유치권 행사를 무한정하면서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행사를 안 해서 3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가격이 다운돼 있지만 알고 보면 이 공사대금 채권 행사가 없어서 불법 유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낙찰받으면 큰 돈을 벌겠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 요것만 가지고는 위험해요. 반드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첫째는 소송일 거고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 3년 안에 소송 제기를 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또는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가압류를 걸어놔요. 그러면 이 가압류가 있는 동안은 채권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판례죠. 그 판례에 의해서 소멸시효 3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만 행사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이 지나면 유치권도 불법 점거가 될 수 있다. 요거까지가 기초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자,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면 이 소송은 원고로서 제기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경우 원고로서 이때는 당연히 채권 행사죠. 그런데 본인이 채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경우, 피고로서 소송을 받은 경우, 요때에도 이 소송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을 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고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공사대금 채권 행사에 준하는 변론 행위를 해야 돼요.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땐 그 자체가 권리 행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유치권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유치권 확인 소송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이 3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유치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줄 게 아니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은 뭐냐면 유치권 행사에 관한 소송이에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 소송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얘기하면 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 3년이 지나버렸네? 이게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 입장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없어졌으므로 유치권도 없어졌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했어요. 이게 오늘의 킬포인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유치권 소송 중에 이 공사대금 채권 행사로 보이는 변론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게 아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실게요.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하고 그 피담보 채권 행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요거 자체도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 일반론을 한번 봅니다.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계속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이 첫째 이유. 두 번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요 두 가지 이유인데 특히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즉 권리 행사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그게 시효 제도다.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 그 권리는 뭐냐면 이 사례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그것을 재판상 주장, 즉 소송을 하는 경우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이거는 뭐 다툼이 없어요. 권리 행사를 아주 강력한 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 이 사례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그건 권리 행사가 맞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유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후속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라 관련된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된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니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내용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변론 내용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준 거예요. 조금 경계를 확대해줬다. 물론 위험합니다. 이 경계까지 가지 말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 직접 그 권리 행사인 소송, 그 소송의 결과는 그 권리 행사에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 범위로 한정하면 딱 그 소송만 돼요.
그런데 시효 중단 사유는 딱 그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도 변론 내용으로 주장한 것까지 확대해서 소송의 기판력, 그러니까 소송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보다는 약간 넓게 본다. 요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요 사례의 판결문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아니죠. 채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권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청구라는 채권 행사는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깔려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 채권인 각 공사대금의 존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이 소송 안에서 변론을 할 때 요 채권 존재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한 거죠.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퉈서 그 권리 주장과 반박이 재판의 내용이 된 거죠. 이때는 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 이 원래 소송이 각하 판결되기 전에, 각하라는 건 아예 이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걸로 보는 판결이에요. 각하는 그냥 소송이 없던 거니까 이걸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 각하 판결만 아니면 피담보 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좀 양해를 해준다는 거죠. 준하여. 원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위험했지만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비슷하게 봐줄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구사일생이 된 겁니다. 요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아닌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낼 수 있죠.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권리 행사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수험생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등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데 집이 있고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A에서 B로 됐다고 합시다. 소이등,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B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절차에 어떤 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요 소이등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상 하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돼서 다시 A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현재 B의 소유로 돼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요게 이제 등기법에서 갖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무효인 등기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해준다. 요게 이제 기초 지식이에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도 시효에 걸립니다. 10년.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다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10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진 상태인데 등기가 갔으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초로 깔아놨던 그 지식, 즉 어떤 경우든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B의 소유면 그대로 이 등기 유효성을 인정해주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는 그 등기의 대원칙을 주장한 겁니다. 이것도 다툼이 치열하다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돌려주라고 판단했어요. 돌려주라고. 여기서 돌려주라고 판단한 건 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는 거는 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이 B의 것이 되는 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대원칙부터 볼게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게 등기의 대원칙.
입니다. 자, 오늘 사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했다면 시효 완성된 다음에 넘겨받았으니까 무효예요. 돌려주세요. 이랬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예. 요거는 현재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요렇게 본 겁니다. 요거 자체가 객관식 지문으로 내기 좋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래갖고 틀린 지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아까 요 소송에서는 이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을 그나마 이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을 때 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구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